강남을 호령했던 전설의 미용사, 75살. 관절염으로 가위도 못 드는 할머니를 며느리는 비웃습니다. 가위질이나 하던 사람이. 하지만 30년 만에 다시 가위를 잡은 할머니. 빌라를 노린 며느리에게 차용증을 꺼내 보이며 1억 5천만 원, 이건 빚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건 할머니의 마지막 커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강변의 낡은 빌라 3층. 김말순 여사, 75살. 그녀가 작은 부엌에서 행주를 짜고 있습니다. 손목이 뻐근합니다. 관절염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손입니다. 가위 대신 이제 행주를 쥐는 삶.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멀리 강남 빌딩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 빌딩 숲 어딘가에 한때 말순 헤어 부티크가 있었습니다. 강남을 호령했던 전설의 미용실. 그곳의 원장이었던 그녀. 30년 전 말순의 손은 가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 고객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말순 원장님 손은 정말 마법이에요. 고객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고객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 며느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말순의 생일입니다. 75번째 생일. 아들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말순은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냅니다. 손목이 또 욱신거립니다. 참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첫째 며느리 수연입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구나. 저녁 식사 자리. 첫째 아들 가족이 먼저 와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영이는 언제 온대? 말순이 묻습니다. 첫째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곧 올 겁니다, 어머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음식이 식어갑니다. 말순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둘째 며느리 박서영입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서영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서영은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좀 싱겁네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수연이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서영이 갑자기 말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순이 고개를 듭니다. 이 빌라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서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너무 낡았잖아요. 팔아서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도 애들 교육비랑 집값이. 서영아. 첫째 아들이 제지합니다.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나중에 정리할 거 미리 하시는 게 낫잖아요. 이젠 가위 하나 제대로 못 드시면서.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위 하나 제대로 못 드시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말순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어가는 손가락, 아픈 손목, 예전 같지 않은 손입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서영은 먼저 일어나 나갑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말순은 괜찮다고 손을 젓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말순은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목을 어루만집니다.
내가 이 정도로 초라해졌나?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서영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것이 떠오릅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차용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엽니다. 낡은 차용증이 나옵니다. 서영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가위 한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말순 헤어 부티크 시절 사용하던 가위입니다. 말순은 가위를 꺼내듭니다. 차갑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손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위는 여전히 손에 맞습니다. 말수는 가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또 아픕니다. 하지만 익숙한 통증입니다. 참을 만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둘째 며느리 서영입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는 밝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탁이 있을 때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이번 주에 같이 가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좋겠어요. 말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춥니다. 서영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빌라 등기부등본 있으세요? 병원에서 서류 필요하다는데. 며칠 후 말수는 우연히 알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서영 씨가 요즘 부동산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소리니? 어머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대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수연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말 가족 모임.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 애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형님네는 애가 하나인데 저희는 둘이잖아요. 서영이 거듭니다. 저희가 먼저 손자를 낳았으니 당연히 저희 몫이 더 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첫째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해요? 어차피 나중에 나눠야 할 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당당합니다. 말수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연이 끼어듭니다. 서영 씨, 그런 말씀은. 왜요? 언니는 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 못 하시나 봐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말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번 돈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헌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말수는 서랍을 엽니다. 차용증이 나옵니다. 서영에게 빌려준 3천만 원. 전세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말수는 용기를 내서 서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잠깐만요. 라는 서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통화 중입니다. 말수는 끊으려다 멈춥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중요해?
매번 맞춰줘야 하냐고. 말순의 손이 멈춥니다. 빌라만 정리되면 우리 집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어. 나이 많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말순은 숨이 막힙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뭘 그렇게 아끼는지. 가위질이나 하던 사람이 전화가 끊깁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위질이나 하던 사람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말순은 거울 앞에 앉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어가는 손, 75의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 맞는 존재인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지 빌라를 가진 사람,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 그것뿐일까요? 말순은 서랍을 엽니다. 낡은 가위가 나옵니다. 그녀는 가위를 듭니다. 손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위는 여전히 손에 딱 맞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한 올 한 올, 아픈 손목으로, 굳어가는 손가락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연이 다음 날 찾아옵니다. 어머님, 수연이 말순을 보고 놀랍니다. 말순의 머리가 짧게 잘려 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말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픕니다. 괜찮아. 오래간만에 손이 근질거려서. 수연은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손목이 부어 있습니다. 어머님, 괜찮단다. 말순이 수연의 손을 두드립니다. 수연아, 넌 참 착하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밤, 말순은 다시 혼자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어딘가에 한때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말순 헤어 부티크, 전설의 미용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말순은 차용증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위를 꺼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한숨을 깊게 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합니다.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말순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첫째 며느리 수연입니다.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서영 씨가 어제 부동산에 갔대요. 빌라 담보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대요. 말순의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서영 씨가 둘째 아들한테 어머님을 설득하라고 했대요. 빌라를 담보로 잡아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어머님, 제발 조심하세요. 그날 오후, 말순은 서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영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말순은 압니다. 그 평온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빌라를 담보로 잡으려는 이유가 뭐냐? 침묵이 흐릅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왜 내 집을 담보로? 저희 집 살 돈이 필요해서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미리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말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빌라는 내가 사는 집이야. 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면 되죠. 요즘 노인들 다 그렇게 살아요. 서영아, 저희 돈 저희가 미리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서영이 소리칩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저희 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을 일해서 번 돈. 가족을 위해 모은 돈. 그것이 언제부터 저희 돈이 되었을까요? 말수는 거실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저녁, 첫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난처한 표정입니다. 동생이 말이 심했습니다. 제가 단단히 얘기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빌라는 절대 담보 안 잡힙니다. 걱정 마세요. 첫째 아들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압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말순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말순이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내 방식대로 끝을 봐야겠다. 그녀는 일어섭니다. 안방으로 걸어갑니다. 오래된 장롱을 엽니다. 제일 깊은 곳, 낡은 상자가 있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냅니다.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서영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이 아닙니다. 다른 차용증입니다. 금일 1,500만 원 정. 1억 5천만 원. 둘째 아들 부부가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빌려준 돈입니다. 5년 전입니다. 말수는 차용증을 바라봅니다. 당시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드릴게요. 하지만 5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차용증을 가슴에 안습니다. 상자 안에서 또 하나를 꺼냅니다. 명함입니다. 오래된 명함. 청담동 VIP 살롱 -5원장. 30년 전 말순 헤어 부티크와 경쟁하던 강남 최고급 살롱의 원장입니다. 당시 오 원장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당신 실력이면 언제든 우리 살롱 올 수 있어요. VVIP 고객들만 맡기면 돼요. 한 명당 500만 원씩 연락만 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있었고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명함이 유효할까요? 오 원장은 아직 살롱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말순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나이 든 목소리입니다. 오 원장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 말순입니다. 말순 헤어 부티크.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말순 씨, 오 원장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말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옷장 앞에 섭니다. 오래된 정장을 꺼냅니다. 30년 전 미용실 원장 시절 입던 옷입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정장을 입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관절염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옷을 다 입고 거울을 봅니다. 75의 자신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엽니다. 낡은 가위를 꺼냅니다. 30년 전 사용하던 가위입니다.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가위를 든 손을 바라봅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그녀는 차용증과 명함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빌딩들이 지나갑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강남입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결심만이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자신의 방식으로 끝을 보기로. 청담동 VIP 살롱. 말순이 건물 앞에 섭니다. 30년 만입니다. 건물은 예전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고급스러운 간판. 말순은 잠시 망설입니다.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문을 밉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고급 샴푸 향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말순을 봅니다. 예약하셨나요? 오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입니다. 말순 씨, 오 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 원장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오 원장의 사무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 씨가 다시 가위를 잡고 싶다니 믿기지 않아요. 오 원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사실은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의 배신, 빌라 담보 문제, 차용증. 오 원장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시군요. 말순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울 것 없어요. 오 원장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말순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우리 VVIP 고객들 아직도 말순 씨 얘기해요. 전설의 미스김이라고. 며칠 후 말순은 VIP 살롱의 VVIP 룸에 섭니다. 방은 넓고 화려합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거울 앞에는 최고급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오 원장이 말순에게 가방을 건넵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말순이 가방을 엽니다. 안에는 새 가위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고급 가위들입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말순 씨 실력에 맞는 도구예요. 말순은 가위를 천천히 꺼냅니다. 손에 딱 맞습니다. 손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첫 연습이 시작됩니다. 마네킹 머리가 놓여 있습니다. 말순은 가위를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30년 만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 원장이 옆에서 말합니다. 말순은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가위를 움직입니다. 첫 컷.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손놀림이 점점 빨라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기술이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1시간 후, 말순이 가위를 내려놓습니다. 마네킹의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말순 씨, 여전하시네요. 말순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아직 쓸만해. 나지막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75의 자신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새 가위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그 옆에 차용증을 놓습니다. 1억 5천만 원. 두 가지를 나란히 바라봅니다. 이제 시작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다음 주부터 VVIP 고객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한 명당 500만 원.
석 달이면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차용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말수는 계획을 세웁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서영은 아직 모릅니다. 말순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 후 서영의 회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과장님들, 큰일 났습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모친께서 유일하게 신뢰하시던 미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30년 전 강남에서 유명했던 분이래요. 말순 헤어 부티크의 김말순 원장. 이분을 찾아야 합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말순? 네, 박 과장. 혹시 아세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게 저희 시어머니. 뭐라고요? 부장이 놀라 일어섭니다. 그날 저녁 말순의 집. 초인종이 급하게 울립니다. 서영입니다. 말순이 문을 엽니다. 서영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어머님. 서영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어머님이 VIP 살롱에서 일하신다고요? 말순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임시 컨설턴트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지. 서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들어와라. 거실. 서영이 소파 끝에 앉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차를 내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말수는 차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회장님, 사모님 모친께서 어머님을 찾고 계세요. 염색을 해주셨으면 하신대요. 그래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제 승진이 달린 일이에요.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구나. 서영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말순이 천천히 말합니다. 서영아,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서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가위질이나 하던 사람. 빌라나 빨리 정리하라고. 저희 돈 저희가 가져가겠다고. 어머님, 이젠 가위 하나 제대로 못 드신다고도 했지. 서영의 입술이 떨립니다. 말순이 일어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던 순간들. 나는 잊지 않았어. 서영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VIP 살롱 VVIP룸. 회장 사모님과 그 모친이 도착했습니다. 모친은 80대 중반의 품이 있는 여자입니다. 말순 원장님. 모친이 말순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어머님, 건강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서영이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염색이 시작됩니다. 말순의 손놀림은 정확합니다. 손목은 아프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원장님, 손이 여전하시네요. 모친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염색을 하면서 모친의 두상을 살핍니다. 사모님, 어머님, 요즘 수면이 불편하시죠? 모친이 놀랍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두상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뒷목 부분 압박이 심하셔서 잠을 설치실 거예요. 맞아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말순이 조언합니다. 베개 높이를 낮추시고 목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말순이 모친의 목 뒤를 가볍게 누릅니다. 여기를 마사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염색이 끝났습니다. 모친이 거울을 봅니다. 완벽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편안해질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어머니를 부탁드려요. 말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서영이 말순을 따라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요. 말순은 멈춰섭니다. 서영을 바라봅니다. 서영아. 네. 이게 끝이 아니야. 서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차용증 기억하지? 1억 5천만 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석 달 안에 갚아라. 전액? 어머님, 그건 너무 내가 빌린 돈이잖니. 꼭 갚겠다고 했잖니.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순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넌 나를 쓸모없다고 했어. 빌라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 가위질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비웃었어. 어머님, 그런데 지금 내 승진은 그 가위질이 만들어준 거야.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석 달, 1억 5천만 원. 전액? 알았지? 말순은 돌아섭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서서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섞인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죄책감. 토요일 오후 말순이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 부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첫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산에 대한 얘기야. 서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말순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서영아, 내가 5년 전에 받아간 돈 기억하지? 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미리 받은 거라고. 말순이 차용증을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차용증이요? 그래. 넌 이걸 미리 받은 유산이라고 착각했지. 하지만 이건 말순이 차용증을 서영 앞에 놓습니다. 내 남편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빌려간 빚이야.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님,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저희 돈 저희가 미리 가져가겠다고. 빌라 정리해서 현금 달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받을 돈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었어.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순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서영이 고개를 듭니다. 갚지 않아도 돼. 내가 그냥 준 거야. 서영의 눈에 안도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말순은 말을 이어갑니다. 대신 말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 빌라는 너희 둘 중 누구에게도 상속하지 않겠다. 뭐라고요? 서영이 소리칩니다. 수연아. 첫째 며느리 수연이 놀라 말순을 봅니다. 이 빌라 내게 증여하마. 어머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영이 일어섭니다. 어머님, 그건 불공평해요. 저희는 아들이고 손주도 먼저 낳았고. 불공평? 말순이 서영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이 공평했니? 서영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넌 나를 무시했어. 쓸모없다고 했어.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듯이 굴었어. 어머님, 그건. 말순이 손을 듭니다. 이제 끝이야.
내 결정이야. 말순이 일어섭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홀가분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참았어. 너무 오래 참았어. 가족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며느리들을 위해. 말순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겠어. 어머니, 첫째 아들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며칠 후, 말순은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몇 벌, 가위 세트,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수연이 와서 짐을 도와줍니다.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청담동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빌라, 그 집은 내가 가져야 할 집이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으니까. 말순이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구나. 말순은 빌라를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없습니다. 오직 해방감만이 있습니다. 말순은 택시를 탑니다. 청담동으로 향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75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석 달 후 청담동 오피스텔. 말순의 새로운 삶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8시.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VIP 살롱의 정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적당한 일입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프지만 관리하며 일할 만합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말순이 문을 엽니다. 서영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서영이 아닙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지친 표정. 어서 와.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서영이 들어섭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차를 내옵니다. 서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어머님, 회사 그만뒀어요. 말순은 차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사모님 모친 사건 이후로 소문이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시어머니한테 빌라 뺏으려고 했대. 전설의 미용사를 무시했대. 말순은 조용히 듣습니다.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표 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진심입니다. 예전에 거짓된 사과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서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어머님을 가위질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은 진정한 클래스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말순이 입을 엽니다. 서영아, 내 후회는 받아들이마. 서영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말순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다시는 희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말순이 서영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새로운 관계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 서영이 잠시 생각하다 묻습니다. 어머님, 빌라를 언니한테 주신 이유가 정말 제가 잘못해서예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빌라 받고 어떻게 지내요? 말순이 차를 마십니다. 잘 지내지. 수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서영은 더 묻고 싶지만 입을 닫습니다. 서영이 일어섭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고맙니까?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말순이 서영을 문까지 배웅합니다. 서영아, 네, 잘 살아라. 내 방식대로.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네,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서영이 떠나고 말순은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청담동의 거리가 보입니다. 말순은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봉투를 쓰다듬을 뿐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나지막한 중얼거림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수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님. 어머님은요? 잘 지내지. 서영이가 오늘 다녀갔어. 수연이 놀랍니다. 서영 씨가요? 응.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정리됐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수연은 느낍니다. 어머님이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통화를 끊고 말순은 다시 서랍을 봅니다. 오래된 봉투, 그 안의 비밀. 말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곧 다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최종 결정. 그것이 가져올 진짜 의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 청담동.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위손 할매의 사랑방. 말순이 만든 곳입니다. VVIP 살롱 컨설턴트로 번 돈으로 연 작은 미용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곳입니다. 오후 2시, 말순이 가게 문을 엽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의 미소는 따뜻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말순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힙니다. 가위를 듭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위가 움직입니다. 정확하고 부드럽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수연아, 무슨 일이니? 수연이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지아가 완치됐어요. 말순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수연의 딸 지아. 말순의 손녀입니다. 지아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었습니다. 수연 부부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1년 전 말순은 자신의 은퇴 자금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확실한 지역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연의 이름으로. 낡은 빌라는 수연에게 증여했습니다.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면 지아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수연 가족이 살 집이 남았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수연이 울먹입니다. 어머님이 아파트까지 사주신 줄. 저는 빌라만 받은 줄 알았어요. 말순이 수연의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지아가 나았으면 됐지. 어머님은 어머님의 은퇴 자금을 다 쓰셨잖아요. 나는 일할 수 있어. 손이 아직 쓸만하니까. 말순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됐어. 그게 더 중요했어. 수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말순이 수연을 일으킵니다. 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연이 말순을 꼭 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강을 바라봅니다. 76의 인생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말순은 생각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며느리들을 위해. 하지만 그것이 희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쌓은 관계, 그것을 위한 선택,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낡은 가위를 꺼냅니다. 30년을 함께한 가위입니다. 햇빛에 비춰봅니다. 여전히 날카롭게 빛납니다. 이 가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진심을 나눴을까요? 말순은 가위를 가슴에 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말순이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진심으로 쌓은 관계를 위한 선택은 말순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 길고 아름답습니다. 해가 집니다. 말순은 벤치에서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일도 가위손 할매의 사랑방을 열 것입니다. 손목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가위를 들 수 있는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말순의 뒷모습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위손 할매의 마지막 커트.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